자, 니은청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학습이 치는 니은청가. 근데 세상의 모든 것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 니은청가에 아까 전제 두 개를 공부했었죠. 이 두 개를 공부하고 이 전제 1도, 2도 분명히 조건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 원칙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고 예외가 있어요. 그치? 그리고 이 예외는 다시 두 개가 있어요. 원칙은 전제 1과 전제 2가 지켜졌을 때 니은청가가 생기는 경우이고요. 예외는 발음상 니은청가가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하고 또 예외 하나는 니은청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제 1과 전제 2에 해당하지만 이렇게 예외가 있으니까 이 예외는 외우셔야 돼요. 몇 개 안 돼? 자, 그렇다면 원칙 한번 해볼까? 원칙, 다시 한번 원칙을, 이 원칙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유형이 세 가지가 있거든? 이 문법은 세상에 다양한 공부법이 있지만 문법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를 읽잖아. 두 번, 세 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 문제 적용 절대 못해. 이렇게 정리가 안 떨어지면 절대로 문법은 문제를 확실하게 깔끔하게 못 풀어.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자, 원칙 한번 들어가 볼게. 원칙 아까 했던 거 중에서 잠깐 여기서 고를까? 담요, 밤윷. 자, 고치면 일단 얘네는 긴 소리가 있어. 담요, 밤윷, 이야요요요, 니냐뇨뇨뇨 이렇게. 그래서 긴 소리 있는 거 한번 적어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쌍사자 탈춤, 밤윷 이렇게 되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식을 다시 한번 쓴다. 공식을 다시 한번 써서요. 왜 굳이 다시 써야 할까요? 만약에 첫 번째 어근의 받침이 리을일 때, 뒷말의 첫 소리가 이야요요일 때, 자, 칠판을 잘 봐요. 그러면 니냐뇨뇨뉴가 되잖아. 니은 첨가를 한 다음에 리을의 영향 때문에 다시 유마가 생기죠. 귀찮지 않나? 귀찮죠. 그러니까 앞말의 끝소리가 리을이 보이는 순간 리랴려려류 하시면 유마를 빠뜨리지 않는다고지. 알겠지? 받침이 리을이라면 리라려려류 이야여여유를 리라려려류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볼게요. 예를 보시면 이런 불려우 서울역 알약. 자, 첫 번째 전제를 볼까요? 완전 여우 파생어, 서울역 합성어, 알약 합성어. 자, 받침 리을 다음에 이야여여유 리라려려류 받침 리을 다음에
리랴려려류. 받침 리을 다음에 리랴려려류 해야 돼요. 그래야만 니은 청가 다음에 유마로 바로 갈 수 있다 이거지.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좀 기억해야 되는데. 세 번째는 두 단어를 연속 발음할 때. 여기다가 좀 TMI로 자세히 써줄게요. 합성어와 파생어가 아니에요. 그치? 하지만 두 단어 연속 발음할 때 니은청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두 단어 연속을 이 두 단어가 두 단어가 연속되니까 합성어 파생어 아니지만 니은청가 생깁니다. 여러분.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 옷 입다. 스물여섯.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엿이니까 먹지 말라. 먹을 엿. 이것을 합성어나 파생어처럼 한 번에 발음하면 슉 쉬지 않고 한 번에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 받침 있네? 이야여여유 니냐녀녀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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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음절의 끝소리 쌍사자 탈춤 쌍사자 탈춤 구두발 미녀 마지막에는 구두발 미녀 구두발 예삿소리 따 유마 스물여섯 이것도 해야지. 스물여섯 먹을 엿 넘어가 먹을 엿 유마까지 해서 먹을 엿 이렇게 해야겠어요. 자, 예외 보겠습니다. 예외 첫 번째 거. 요번에 요 녀석이 2021년에 기출이 됐어. 2021년에 기출이 됐으니까 내년에 나올 확률은 좀 떨어져. 그지? 그래도 연속으로 두 번 내기는 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좀 떨어질 거야. 하지만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아 여기가. 그래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금융, 검열, 야금야금, 이죽이죽. 이 네 개를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개를 외우세요. 그래서 발음이 두 개니까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발음이 두 개인 게 시험에서 제일 중요해. 자, 그럼 해보자. 처음에는 니은청가 할래요? 두 번째는 니은청가 없어? 그러면 연음해. 자, 이렇게 발음이 두 개일 때 제일 중요하다. 자, 니은청가 할까요? 검열. 이어적기 할까요? 검열. 자, 여러분, 검열은 천천히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은행은 빨리빨리 업무해야 되죠. 검열은 천천히. 검열, 검열, 이렇게. 자, 검열, 야금야금. 니은청가 하면 야금야금. 이어적기 하면 야금야금. 자, 니은청가 하면 얘가 중요하죠. 이죽, 니죽, 이죽, 니죽. 연음하면 이죽이죽. 그치? 근데 틀렸잖아. 구두발 미녀를 해야 되지.
이죽니죽 이렇게 해서 4개를 기억하면 돼. 그지? 금융은 검열을 야금야금 해. 그러면 받는 사람은 이죽이죽 거릴 거야. 자, 금융은 검열을 해야 되고 야금야금 하면 이죽이죽 거릴 걸. 그 다음 절대로 니은청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외우셔야 돼. 송별연 여기서 정답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송별연 등용문 13일의 금요일 니은청가가 생기지 않습니다. 월요일 생기지 않아요. 3일절 생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전제 1과 전제 2의 조건이 맞지만 생기지 않으니까 발음 연음만 하시는 거예요. 연음만 하는 거다. 특히 송별연이 중요한데 송별연. 자, 소중한 사람과 이별이야. 어떻게 해야 돼? 길게 짧게. 길게 해줘야지. 송별연. 그 다음 등용문은 표기랑 발음이 똑같아요. 그지? 학원 이름 이거 맞지? 학원 이름. 인천에 옛날에 있었는데. 금요일. 이거 13일에 금요일.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13일에 금요일. 좀 더 낫지 않나? 나는 월요일. 힘들지 않나? 월요일이 싫어. 3일절. 이걸 누가 3일절이라고 하겠어요? 3일절. 뭔가 어색하지? 뭔가 어색하잖아. 한자의 받침 리을. 등스즈는 뜬스즈니까 쩔이 돼야 돼요. 놓치지 말라. 쩔이 된다. 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전체를 반복하시고 문제 풀이 해봐요. 이번에 2021년 지방직 7급인가 그것도 풀어보시고 풀릴걸 아마도. 자, 이렇게 해서 니은청가 끝. 자, 이제 드디어 사이소리 현상 30항으로 오세요. 자, 표준발음법을 유심히 째려봐봐요. 사이소리 현상이란 말은 없고 사이시오 붙은 단어의 발음 이렇게 돼 있지. 조심해요. 사이시오 붙은 단어의 발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돼? 사이시오 표기도 같이 공부해야 돼요. 사이시오 붙은 말의 발음이니까 사이시오까지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지? 사이소리 현상과 사이시옷을 같이 공부해야만 되고 사이시오 표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의미 없다. 그지? 그래서 여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총망라돼야 돼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이소리 현상은 또 무조건 생기는 것도 아니야. 예외도 많아. 자, 읽어보세요. 사이쇼 붙은 말의 표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사이쇼 붙은 말의 발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사이쇼 붙은 말의 발음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사이쇼시라고 쓰고, 그지? 사이쇼시 붙은 단어. 사이쇼시 붙은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쇼시 붙은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이걸 먼저 끊어 볼게. 자, 일단 끊고 출발을 사이시옷부터 출발해 볼게. 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 크게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해요.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저 혹시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나요? 당연하지.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표기하지 않습니다. 자, 첫째. 합성 명사일 때. 합성 명사일 때만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합성 명사일 때만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둘째, 그러면 합성어니까 이러한 양상을 가지겠죠. 이렇게 어근 더하기 어근의 결합 양상을 가질 텐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 녀석이 종류가 이 녀석을 쪼개면 종류가요 세 가지 양상이 있어. 대체 무슨 말이죠? 그 어근의 성질이 수누리말 어근으로 된 게 있고요. 수누리말 어근에 한자어 어근이 결합된 것도 있고 그냥 한자어 어근만 결합된 것, 한자어로 된 어근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사이쇼 표기 가능합니다. 수누리말 있으니까 사이쇼 표기가 가능해요. 그지? 사이쇼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와 한자어일 때는 사이쇼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이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자, 예를 들어 줄게요. 자, 부싯돌, 선짓국, 수누리말 한자, 얘가 제일 많겠지. 솔직히 대한민국 말에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지? 텐마루, 퇴 더하기 마루, 그지? 등굣길,
초점, 소주잔, 봐봐. 순순, 여기는 한순, 한순이야. 속성은 써놔야겠다. 순우리말 합성어. 아니 선지가 순우리말인가? 우리말이지. 선지. 퇴, 물러날 퇴자. 한자어 순우리말 합성어. 오를 등 학교 교자니까 한자어 순우리말 합성어. 이때는 사이시옷을 넣어요. 부싯돌, 선짓국, 툇마루, 등굣길, 사이시옷 넣을 수 있지만 여기는 사이시옷을 넣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이시옷을 넣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면 적어도 어근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순우리말 어근이어야 된다. 자, 이게 중요하지. 단 합성명사이고 한자어 합성어일지라도 예외가 있어요.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외워야지. 착간, 곡간, 택간, 새빵, 숫자, 횟수. 자, 이렇게 착간, 곡간, 대빵, 새빵, 숫자, 횟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시옷을 박아줘야 됩니다. 한자어 합성을지라도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6개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까? 외워야죠. 그지? 이렇게 외우세요. 차 타고 세수해. 오늘 세수 안 했어? 차 타고 세수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난 스토리가 좋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착각하지 마. 착각은 착각하지 마. 곡간 택간에서 영원히 수도 없이 횟수도 없이 새빵 살 거야? 공부 안 해? 착각하지 마. 곡간 택간에서 수도 없이 횟수도 없이 새빵 살고 싶은 거야? 이렇게 외우던가. 이건 꼭 외우셔야 돼. 정답의 근거가 되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이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가 사이소리 현상이 반드시 발생할 것. 사이소리 현상이 반드시 생겨날 것. 세 번째. 그지? 자, 그렇다면 이 공식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까지 수업을 잠깐 멈추고 칠판을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의 종류로 갑니다. 3개는 다시 세팅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의 사이소리 현상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만 지우자. 여기만. 사실 여기까지 한 것만 해도 좀 복잡하긴 한데요. 자, 사이소리 현상. 이것도 마저 쓰자. 자, 우리 시험에서 사이소리 현상은 3개가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이 생겨야지만 사이시옷을 박는 거야.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생겨야 돼요. 동시에 충족돼야 돼.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됩니다. 사이소리 현상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자, 먼저 첫 번째 원을 동일하게 그려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원은요, 좀 길쭉하게 그려줄까요? 얘는 얘보다는 굵쭉해도 좋아요. 근데 세 번째 거 있잖아. 세 번째 건 또 길어야 돼요. 세 번째 거는 또 길쭉쿵 해야 돼요. 이렇게 길쭉쿵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성격이 어근이에요. 첫 번째 동그라미의 성격이 어근1이에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어근2가 되겠죠. 어근2의 첫 소리. 됐나요? 자, 첫 번째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에요. 받침이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어근의 끝소리는 모음이 없는 걸로 동일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두 번째 어근의 첫 소리인데요. 두 번째 어근의 첫 소리가 뭔가 하면 얘는 구두버섯조예요. 얘는 미녀에요. 세 번째는 이야 요요유. 어디선가 한 번쯤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번째 어근의 첫 소리가 이야 요요유예요. 자, 사이소리 현상 출발. 자, 첫 번째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두 번째 어근의 첫 소리가 예서소리일 때 사이소리. 꾸뜨버섯죠. 요게 사이소리 현상. 자,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이고 뒷말의 첫 소리가 미녀일 때 사이소리, 니은 첨가. 사이소리 핑크색 주목. 자, 모음과 이야 요요유일 때 사이소리가 앞말의 끝소리에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각각 첨가된 첫 번째 니은, 두 번째 니은. 자, 이것이 바로 사이소리 현상 3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배 더하기 길, 하교 더하기 길, 하교 더하기 길. 됐나요? 자, 사이소리 현상 보세요. 울림소리와 안 울림 예사소리가 만났죠? 그러니까 백길 사이소리. 울림소리와 안 울림 예사소리가 만났죠? 하교길 사이소리 현상.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이시옷을 박아요. 사이시옷은 표기야. 사이시옷을 표기해요. 이거 써놓자. 헷갈릴라, 여러분. 표기랑 발음 헷갈릴라. 됐나요? 그리고 공식으로 와서도 여기다가 어떻게? 시옷을 박아요. 시옷을 박았지.
자, 두 번째 거 봐봐. 이 더하기 몸, 코 더하기 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 이 더하기 몸, 코 더하기 날. 자, 모음과 미녀를 만나서 어근과 어근 사이에 잇몸, 모음과 미녀가 만나서 콧날, 사이소리 현상 생겼죠. 합성 명사이고 순우리말이고 사이소리 현상 생겼죠. 한 번 더. 합성 명사이고 순우리말 합성어이고 사이소리 현상 생겼죠. 그러면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합성 명사이고 순우리말 합성어이고 사이소리 현상 생겼죠. 박습니다. 공식으로 와서 시옷을 박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게 시험에 나왔을 때 학생들 잘 틀리더라. 나무 더하기 잎. 그 다음 가외 더하기 일. 도리깨 더하기 열. 허드레 더하기 1까지. 자, 공식 와보세요. 모음과 이야 여요유가 만나서 나뭇잎, 모음과 이야 여유, 가웬일, 도리깻열, 허드렛일, 사이소리 현상이 생겼죠. 합성어 맞죠? 나무, 순우리말 맞잖아. 그치? 이게 나무 목자니까, 그쵸? 그래서 나뭇잎, 가웬일, 도리깻열, 허드렛일 이렇게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이때 가외 같은 경우에는 한자입니다. 하지만 일이 순우리말이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을 박는 거지. 그쵸? 자, 표준 발음 써볼게요. 피읍의 대표음은 비읍. 가웬일, 니은청가 두 번 해요. 도리깻열, 니은청가를 두 번 해요. 허드렛일, 니은청가를 두 번 해요. 허드렛일 이렇게. 그지? 그래서 공식으로 와서 사이시옷을 박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시옷의 표기와 사이소리 현상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이시옷은 앞말의 끝소리가 모음으로 끝나야만 박을 수 있습니다. 앞말의 끝소리가 비어 있어야만 사이시옷을 넣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요, 자, 여기서 지금 사이시옷이 붙은 말의 발음을 했거든요. 자,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와보세요. 자, 이거 표준 발음 적으면 백길, 표준 발음 적으면 하굣길. 이렇게만 하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사이시옷 발음 안 하나요? 그래서 발음이 두 개. 백길, 하굣길. 이렇게 발음이 두 개니까 얘는 중요한 겁니다.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 발음 1, 발음 2. 이 점까지 놓치지 말라.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이 두 개니까 절대로 놓치지 말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잘 틀린다. 자, 여기까지 마음속으로 도식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정리하듯이. 사이시옷이 붙은 말의 발음을, 자,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도식을 쭉 한번 따라가 봐요.
자,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으면 이제 마지막 과정. 아직 안 끝났어. 이 사이시옷 붙은 말을. 사이시옷이 붙은 단어의 발음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저도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못 끝낸다니까. 왜? 단 사이소리 현상은 예외가 많아요. 그치? 그래서 이게 예외가 되게 많습니다. 상당히 예외가 많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반드시 기출문제를 참고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 기출 어휘를 참고를 하시고 제가 일단 중요한 거 몇 개를 적어 보겠습니다. 색깔 바꿔. 유리잔, 머리말, 인사말, 고래기름을 보십시오. 얘네가 대표적인 예외인데요. 예외인데 자, 일단 합성명사는 맞아요. 이단 자,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한자와 한자 합성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 합성어고 인사말은 한자어 순우리말 합성어고 고래기름은 순우리말 합성어이죠. 그쵸? 아니 그러면 유리잔은 어차피 사이시옷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사이소리 현상은 생겨야지 그래도. 그치?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 거지 사이소리 현상은 생기잖아. 한자라도. 그지? 초점. 사이소리 현상은 생긴다고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유리잔 같은 경우에는 사이소리 현상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더더욱 사이시옷을 표기할 필요가 없죠. 그지? 사이소리 현상이 생기지도 않고 한자와 한자 합성어니까 여기다가 사이시옷을 박으면 틀린다 이거야. 근데 봐봐. 이건 어때? 차 더하기 잔. 이때 차를 순우리말 합성어로 보는 거야. 순우리말 어근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찻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차를 우리말로 봐서 사이시옷을 박는 거야. 찻잔은 시옷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머리말 보세요. 합성명사 모음 다음에 미녀가 있지만 발음이 사이소리 현상이 안 생겨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이시옷이 없단 말이야. 인사말 모음 다음에 미녀지만 표기랑 발음이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절대로 사이시옷을 적지 않아요. 고래기름 합성명사이고 순우리말 합성어 맞죠? 모음 다음에 구두버섯조가 왔잖아요. 하지만 된 소리는 안 생겨. 그냥 고래기름이야. 사이소리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이건 외우는 각이야. 이건 외우는 각이라고. 유리잔, 머리말, 인사말, 고래기름 이건 외우는 각이죠. 그지? 자, 또 이거 봐봐.
전세방, 전셋집, 맥주집, 맥주잔. 지금 이 네 녀석은 예외가 아니야. 그러니까 흰색으로 쓴 거야. 왜 예외가 아닌가 하면 봐요. 전세빵. 분명히 합성 명사이고 사이소리 현상도 생겼지만 한자어 합성어니까 숏을 쓰지 않아요. 근데 전셋집 같은 경우에는 합성 명사고 한자 순우리말 합성어고요. 발음이 찝. 사이소리 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박아야 돼요. 조건 3개를 만족하니까 무조건 박아야죠. 그지? 맥주집을 봐요. 맥주집. 맥주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합성명사 맞죠? 합성명사 맞죠? 집, 순우리말 맞죠? 맥주는 한자고요. 이때 찝, 사이소리 현상이 생깁니다. 순우리말 합성어잖아요. 사이소리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숏을 박습니다. 자, 맥주잔 볼게요. 합성명사 맞죠? 근데 한자어 합성어네요. 사이소리 현상은 짠 생깁니다. 합성명사이고 사이소리 현상은 생기지만 한자어 합성어니까 사이숏은 적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유리잔, 머리말, 인사말, 고래기름, 전세빵, 전셋집, 맥주집, 맥주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물론 처음이라서 힘들겠지만 앞에 기본을 학습한 다음에 예외까지 학습을 해야 돼.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참고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사이숏 붙은 말이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한 문제짜리다. 이것 자체가 한 문제, 5점이야. 그리고 변별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하고 자주 반복해서 봐야 된다. 어쩌면 표준 발음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8항 남겨두고 있죠. 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